네. 그럼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각 주제에 따라서 토론자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한영조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육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민주 선생님이 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윤영동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구혜인 교수님께서 해주신 내용으로 신진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육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행주 관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맡은 이욱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선잠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원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선잠제는 선동제와 더불어서 그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매우 뚜렷한 부분인데 또 다른 제왕과는 다르게 친경, 친잠이라고 하는 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선잠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이 거행하는 친잠 때문에 실제 복원을 한다든지 이해를 하는데 혼란스러움이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한행주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발표를 통해서 그런 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는 좀 제거가 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논지에 관해 있어서는 특히 복원에 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특별하게 선잠에 대한 선이해가 없을 때 발표문을 통해서 볼 때 이해가 조금 거칠게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언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 발표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종대 친잠의에서 남성 관료와 여성 군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1767년 중공전 작헌 선잠위를 행할 때 남성 관료와 그러니까 여성 집사자들 중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체로 발표자께서는 그 중궁전 작헌 선잠위에서 전사관, 찬인, 집례, 제집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집례가 상인은 행사를 개청해라라고 하는 그 홀창 이후부터 여성 군관대에 의해서 그 상의와 상궁들의 의식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있는데 앞서 발표에서 구혜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같이 악인의 문제에도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공간 내에 있어서 같이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절차상에 있어서 과연 앞순간에 집례자가 남성이었는가, 그리고 특히 그 국내부를 인도하고 하는 찬인들이 남성 집사자가 인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대체로 집례부터 해서 전반적인 처음부터 여성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희 장서학에 한글로 된 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선 집례자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이 친잠의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영조대 부분들이 친잠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크게 보면은 선잠제를 복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논평은 주로 친잠에 관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잠모의 고두례라고 하는 게 이전과는 달라진 거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고두례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 내에서 되고 그쪽에 갔을 때 그 한국의 신하들이, 조선의 신하들이 그 해본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고두례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들이 본문에는 좀 언급이 없습니다. 속이 다른 데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고두례라고 하는 것이 행하는 사람의 지위가 너무 낮아서 나타나는 건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동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선에 관해서 정말 한행주 관장님 아니면은 복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많은 부분에서 세밀하게 그 완성을 시켜주셨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준소에 가는 부분들이 생략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준소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단에서의 매우 짧은 의식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크게 많은 동선이 없는 가운데 중요한 준소위로서의 가는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대체로 같이 포함해서 동선을 완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림 위에 나와 있는 1767년의 중궁전 작헌 선자모에서는 음복위가 거의 표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로 특별히 하지 않는 건데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추가를 하면 제가 원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음복위에 관련돼서 그 앞서서 구현 선생님의 발표를 듣다가 그러니까 조금 의문이 들은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현 선생님의 진설도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육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날고기를 미리 올려놓는 부분으로 나오는 것들이고 수육을 올린 조육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진설도에 그렇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발표문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로는 성종대 이야기입니다. 성종대를 할 때 음복을 할 때 음복주와 더불어서 조육을 가지고 그걸 받는 게 있습니다. 수조로 해가지고 조육고기를 받는 의식이 나오는데 대체로 종묘 제향을 지낼 때는 익힌 고기를 주고 그걸 받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선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기를 사용을 하는 건지 제상에 있는 날고기의 조육을 갖다가 음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제상에 올라가지 않은데 수육을 따로 준비한 건지 실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시간이 되면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왕비 해빈궁 빈궁의 최장단의 크기가 물론 이제 해빈궁과 빈궁은 동일합니다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고 각각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실제 경복궁에서 과연 복원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크기의 좀 감각을 위해서는 단도 3개를 그리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경복궁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림으로 도식으로 하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대로 했는지도 좀 궁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간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종대와 영종대 내에서 결국 이제 선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늘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영조대에서는 결국 작헌제를 행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 작헌제라고 하는 것은 선잠제를 대신하는 거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발표에도 나오고 한 부분들인 것 같이 그 스페입니다만은 올해 그때에도 선잠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기적으로 지내는 날짜도 아닌 날에 이 왕비의 선잠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대행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친상을 하는 가운데 고유로서의 그 의미로서 보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제사로서의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제단을 복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복궁 내에서의 그 제단이 선잠단이 그 모델로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짧은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질문으로서 마지막 드린 것들은 대체로 경복궁 내에서의 다른 이 의주 외에 실제 뭐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식들의 기록들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단을 만들 때 단유를 만들었다고 하면 실제 담을 쌓았다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큰 공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보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만들고 대충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혹시 있는지라고 하는 경복궁 내에서 실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담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담장보다는 저 같으면 커튼식으로 장막으로 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저는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이해들이 좀 가능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꼼꼼하고 중요한 것들을 언급한 그 발표에 관해서 그냥 몇 가지 질문으로서 논평을 대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들려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뭐 별로 길지도 않고 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난잡하기만 한 내용 같아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대에 있어서의 그 여성 관료와 그다음에 남성 관료의 어떤 입장 차이를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성들이 이른바 거기서 시행을 하는 경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집내 찬인들이 여성들이 아니었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럴 수도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집내 찬이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공이라든지 또는 상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여성들의 경우에. 근데 굳이 보면 집내나 이 찬이로 여전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남성의 경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가 이제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는 확정을 짓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드레의 경우에는 고드레 자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한산성에서 이제 인조가 그 청태종에게 항복할 때 고드레를 시행한다고 하죠, 고드레를. 근데 원래 이 고드레의 경우에는 이 길래 의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래 의식이 나타나지 않고 가래 의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조선 초기 국조의 경우에도 명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때부터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의식의 경우에는 이제 동지, 그러니까 백관 조화의 경우에도 그때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구고두례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의 고두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이 왕비가 친잡례를 할 때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래 의식 중에 하나로 포함돼요. 그래서 가래하고 이제 길래가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원래 조화의를 할 때는 이 백관들이 다 합니다. 다 삼고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묘하게 사실은 그 식잠이라고 하는, 그 식잠이라고 하는 잡모들만 끝나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냄새만 풍기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아마 성종 때는 시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없고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 약간의 좀 뭐라 합니까, 냄새를 풍긴다는 의미에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준서의 경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준서의 경우에는 이 기록에서 사실은 준서가 안 나타납니다. 여성들이 하는 행동, 그래서 친자미 이 선자미를 할 때도 좋게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준서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는데 실제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준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서술할 경우에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이걸 갖다 일부러 안 했다는 개념은 아니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서술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뭐 그런 식으로 이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 위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죠. 여기서는 그림 이 경우에는 음복이라는 걸 지워야 되는데 표에서 음복이를 안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복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왔을 때, 작헌을 했을 때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작헌례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비 니하들이 이제 망료를 하는 그런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작헌은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 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갖고 이때 지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때 마지막에 했을 때 그 지우라고 표시하지 않았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최상단과 그 했을 때의 경우에는, 이 최상단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크기 자체가 왕비하고 그 다음에 해빈이라든지 세손비의 경우에 크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왕비 말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해빈하고 이 왕세돈비의 경우에는 계단이 3개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아마 센티미터 따질 때는 한 2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는 게 같지 않고 그냥 하나만 둥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했던 거고, 요거를 했을 때의 경우에는 왕비 최상단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해빈이나 그다음 왕세단빈 그러니까 세손빈의 경우에는 그거는 이 땅을 파도 이렇게 그 깊이 있게 파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표시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복궁에서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보면 했을 때의 경우에는 그렇게 요 정도니까 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좀 그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친경 그러니까 그 친자모 의계나 그 다음에 이제 충관 통보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헷갈려서 이제 자 국가대사로서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경복궁에 작헌례 할 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선잠제라고 하는 이 그 흔히 말하는 서팽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규모도 작죠. 사실은 이런 예밖에 하지 않고 작헌례 형식을 취해서 했는데 이 했던 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 그래요. 영조가 계속 강조하는 거 이 경우에는 이거는 몇백 년 만에 처음 한 거고 굉장히 자기들 일단은 프라이드가 강하고 이게 설명할 정도의 얘기 나온 자체가 영조의 부인이 왕비가 유례 없이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것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가 실제로 보면 그 하는 행동 자체가 사문의 어떤 그 이 중세와 의례로서의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크기를 비교해서 좀 규모가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는 거고, 이 담장의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 보면 그 최상단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지만은 요게 이제 몇 센치라고 그 담의 경우에는 몇 센치 정도의 높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복궁에서 이 만들어질 때의 경우는 실제로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 갖다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만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볼 때는 담을 설정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 조육조의 경우하고 이제 글쎄요, 그 종묘제례를 보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생고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복수조를 할 때의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음식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는 대부분이 거기서 꼭 이 음식을 맛본다라는 개념을 왕도 안 합니다. 실제로 그 조육조를 받았을 때는 받고서 그냥 넘겨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고기를 먹은 좀 이렇게 괴롭죠. 쉽게 해서 생고기를 먹을 때 그래서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이 생고기를 먹었다고는 분명히 얘기 못 하겠는데 아마 느낌이 왕실과 마찬가지로 초원관의 경우에 보통 이제 음복수조를 할 때 생고기를 하지 않고 그 수조는 이렇게 하고 음복의 경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실 거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마지막 그 부분을 하면 이제 복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조육이든 수육이든 그 자리에서 먹지는 않으니까요. 않는데 이제 음복할 때 그 술만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수조라는 개념에 의해서 조육고기를 주는데 네. 그렇게 할 때 진술점에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수육이 없는 거고
그 양하고 돼지고기가 그 날고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그 앞에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그 중에서 하나를 떼가지고 음복이로 가져갈 것이냐, 실제 어떻게 했는지 저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실제 보면은 조육고기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천조의 의뢰외에는 잘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이거는 보고 나는 문제가 많은 큰 주제니까 혹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상에 올리지 않은 익힌 고기를 한 상자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사상에 있는 그 날고기를 갖다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결정을 하라고. 아니 결정을 해야지만 복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떻게 동선을 움직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시행할 때의 경우에 예. 그럴 때는 그냥 먹지 않는 걸로 해야죠. 아니 먹지는 않는데 제사상에 있는 거를 받을 때의 경우에는 그냥 어디에 있는 날고기를 그냥 하고 날고기를 하고 받아주고 그 당시 모양으로 이제 음복을 제가 밥을 그 고기를 좀 먹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예.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예. 예. 그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할 때. 예. 그래서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명렬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몇 가지 질문으로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윤양로입니다. 발표문은 친잡례 의례 재현에 필요한 복식 분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신불변 그 복식 고증의 필요성에 애초부터 연구 목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그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한 30여 장이 되는 그 원고의 내용을 보면은 성종실록 그 성종 8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치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오늘 그 첫 번째 그 관장님께서의 어떤 동선에 가는 거를 딱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니까 마치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 같은 그렇게 흥미롭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까도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의례에 있어서 의식의 어떤 목적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격식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몇몇 선행 연구가 있지만 그 부족한 상황에서 그 신불별 그 복식과 또는 복식의 명칭, 형태 이런 것들을 1477년과 영조대에 뭐 진행했었던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발표해 주신 것도 향후 재현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고를 읽으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잡례의 시작 연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고에 보면은 친잡은 성종 8년에 처음 거행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된 선행 그 연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태종 11년 또 뭐 세종 8년, 세종 24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구체적으로 막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어저께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을 막 찾아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논문에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 사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종대에는 그러니까 다른 왕대에 비해서는 이 친잠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이제 그렇게 기록은 돼 있으나 이것을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헌관 복식에 대해서 이제 제복을 말씀하시면서 신경의 조복,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양간이라든지 뭐 조복과 제복에 있어서의 그 공통되는 복식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의 조복을 중심으로 해서 복식의 형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어떤 분은 이제 영조들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470년 성종의 어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게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중국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재현을 할 때 시대가 어떨까 그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발표하신 내용 자체로는 이게 이제 충분하게 재현이 되지만 어떤 그 시대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재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이라는 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도상만 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 발표에서 색이 조금 문제가 되죠. 또 영조대가 가면은 이 색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477년을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황색과 아청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옷 말고 수식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만약에 이제 만약에 복식 고증을 한다면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하실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원고도 늦게 드렸는데 너무 이제 잘 읽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친잡내 시장 연도를 제가 1477년, 1444년, 47년, 1477년, 예, 1477년에 처음 거행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친잠이 그 향선잠이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8회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태종 때도 있고 세종 때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검색해 봤을 때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친잠을 했다라는 기록이 뭐 확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딱하니 얘기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이때에는 뭐 그냥 물론 친잠이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친잠을 했지만 절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의례 절차가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이 1477년 이운 2월 달에 처음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고 의례가 시작된 게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헌관복식은 제복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신경후의 조복을 이제 자꾸 비교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뭐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복과 제복은 같아요. 관도 같고 복도 같은데 색깔만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신경유의 조복이 이 시기하고 가장 가까워요. 출토 유물 중에서는 신경유가 1581년에 태어나서 1633년에 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477년하고는 제일 가깝고, 물론 정운 같은 경우에도 1590년대 그때 살은 사람이지만 그때도 일습이 아니라 그냥 청색 의만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최초의 것이고, 그리고 복색만 다르기 때문에 가장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신경유 거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영조 때 거 하고 누구는 지금 1477년 거 하는데 이 시대적 통일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고증을 하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의뢰 받을 때 이 시기를 어디로 해주세요라는 의뢰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달랐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선잠단이 복원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현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선잠위로 해야 되고 남성 관리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친잠이 행해지고 향선잠위가 동시에 그리고 절목도 나온 그 시기를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1477년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재현 의식을 하다 보면 늘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영조 때 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뭐 학술 연구는 뭐 계속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조금 다양성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국의라고 하는 것이 뭐 논의만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삼제도회에 국의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명히 예복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차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용한 옷이 우리나라 옷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 예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으로 고증을 하고 다만 이게 이제 뭐 뽕잎이 처음 돋아날 때의 색깔이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뭐 색 측정도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색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고증 연구하는데 뭐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색으로 하고 아청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시대마다 좀 달라요. 어떤 때는 아청색을 향해서는 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흑색이나 아니면은 남색 정도에서 좀 할 수 있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식을 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수식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조선 전기의 초상화 진연이라든가 하는 행사도 그림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지금 너무 조선 후기의 복식에 좀 많이 노출돼 있고 그걸 많이 알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머리 스타일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뭐 진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그 조선 중기 정도의 여성들의 복식이 나와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관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용하는 발양을 가지고 하는 그런 머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화 자료를 보면서 이거를 고증을 한다면 당시의 복식을 좀 재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잘 되었습니다. 네, 그좀 하나 얘기하면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종 7년, 세종 8년 세종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고적에 이렇게 있다. 그렇죠.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사실 처음에 그 날짜를 정한 것은 제가 처음에 했거든요. 마이크 근데 그 당시에 오일을 마이크만 켜주십시오. 오일 할 경우에는 좀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성종 8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이 성종 몇 년, 그러니까 세종 몇 년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쫙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 길게 설명하는데 결론은 실제로 할 때의 경우에는 하는 데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시행이 안 돼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또 시행하는데 시행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종 8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실록에서 하나를 찾은 기록은 딱 그런 중국의 무덤을 찾아봐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검색을 하면서도 친잠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세종 때. 그런데 그때는 굳이 옷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뽕잎을 따는 거는 누에를 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뽕잎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뽕잎을 따란 자체, 그 의식은 그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절목이 정해지고 의례화한 것은 성종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거행되었다고 하는 이게 나중에 원고로 된다고 하면은 그 문맥을 조금 뭐 그러니까 완전히 갖춰서 그러니까 구례에 따르면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실록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앞에도 뭔가가 조금 진행되었다는 자세한 내용은 없으나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부연 설명을 좀 그러니까 완전히 잘 갖춰서 한 거는 뭐 이따가 처음이다라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는 시행해라라고 네. 명을 내렸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 그걸 적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것이 충분히 있고 네네. 상당히 보면 뒷부분도 많이 그렇거든요. 하라 그러는데도 영조대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라 했는데도 그 다음에 시행이 안 돼갖고 다음에 또 하자. 네네. 또 하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그 기사를 한 줄 보고 나서 아 이게 시행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의 경우 실제로 시행된 시기가 성종 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쪽을 기준을 잡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신진애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신진애라고 합니다.
켰는데. 예. 오늘 발표문을 통해서 조선시대 선잠제 정립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해 보면서 영조 43년에 왕비 친행 작헌 시행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의미를 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발표문에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비록 다수의 시행 사례가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왕비를 중심으로 구상이 되었던 몇 안 되는 의례라는 점에서 존재 자체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의 제목과 목차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이 글은 선잠제의 제기 진설 양상과 의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서평 선농제, 선잠제, 친양 선농제의 제기, 제수의 비교를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서릉시의 신의를 단설하고 풍운내우단 등과 같은 중사의 사례에 따라 제기를 진설했다는 것, 그리고 후기에 이르러서 모혈반 사용의 유무와 같은 몇 가지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선잠제만의 제기 진설이 가지는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의 다른 중사가 아니라 명나라의 선잠제와 조선의 선잠제 제기 진설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국에서 여성성을 가진 신인 서릉씨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선잠제를 서팽한다고 해도 여성들이 행례를 했고 조선에서는 남성들이 서팽으로 행례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선잠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설의 특징을 이와 관련지어서 서술한다면 조선 선잠제 진설의 특징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영조 43년에 친잠 및 작헌례 시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왕비를 중심으로 내외명부의 위계 질서를 공식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이미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정순왕후 이외에 다른 여성 참여자들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인 제가 보기에는 영조가 제위 43년에 왕비 친행 작헌과 같은 의례를 이렇게 강경하게 추진한 이유는 영조 40년에 영조가 왕세손 즉 이후의 정조를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서 종통을 정리한 사건과 관련지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영조 43년의 친잠의식에 대한 서술에서 눈에 띄는 왕실 여성은 정순왕후와 그리고 해경궁, 해빈이죠. 그리고 세손빈, 세 사람입니다. 특히 영조 38년 이모 화변으로 사도세자가 홍서한 이후 영조는 세자빈이었던 홍씨, 해경의 해빈에게 이제 너는 왕세자빈이 아니니까 이 왕세자빈의 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해빈이라는 호를 내려주고 이에 걸맞는 옥인을 주었습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세자빈도 아닌 해빈의 입장으로 왕비와 왕세손빈 사이에 끼어있는 해빈이 특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때문에 영조가 극력으로 왕비 중심의 친행 작헌례를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순왕후 한 사람의 위상만을 다지기 위해 시행했다기보다는 정순왕후, 왕세손의 어머니인 해빈궁, 그리고 세손빈, 세 사람의 위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주기 위한 의미로 비춰집니다. 왕세손이 즉위한 이후를 상상해보면 내명부 왕실 여성들의 관계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세손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아닌 큰아버지인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궁은 친아들이 임금이 되어도 대비가 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추후 대비가 될 사람은 정순왕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내명부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래의 왕비가 될 왕세손비는 입장이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조가 왕세제가 되고 국왕으로 즉위할 때 인원왕후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듯이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 역시 공식적으로 공고하게 맺어주어야 정조가 즉위 이후에 전국을 안정하게 통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영조 43년의 친잠 의례에서 왕비의 친제를 작헌으로 대체하면서까지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왕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해빈과 세손빈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례 과정에서 왕비가 먼저 행례하고 이어서 해빈 이하가 행례하는 것으로 절차의 순서가 명기된 것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정순왕후, 해경궁, 세손빈의 서열을 명확히 설정한 것이고 이것을 모든 내외명부가 참여한 자리에서 공식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 여성이 의례의 영역에 소환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대에 앞서서 숙종 22년에 왕세자빈 묘현의례와 숙종 29년에 왕비 묘현의례를 정비해서 여성이 종묘에 접근하는 제도가 정식화되었는데 왕실 여성을 의식에 소환한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대에 정비된 묘현의례의 구성을 명짐례의 황후 묘현의 구성과 비교해 보면은 온전히 여성만 참여했던 중국 황실 묘현과는 다르게 조선에서 정비된 묘현에는 숙종과 남성 관료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왕비와 왕세자빈이 의식에 등장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황후의 묘연에서는 황후가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태묘에 방문함으로써 천하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라는 황후의 위신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숙종대의 묘현 절차는 왕비와 왕세자빈이 국왕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구조를 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영조 43년의 왕비 친행 작헌과 선잠이 과연 온전히 왕비의 주관하에 진행된 의례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의 참여가 없이 왕비가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상향과 헌작을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비의 의식 수행 이전에 국왕의 관여와 개입은 어디까지 이루어졌으며 어느 영역부터 왕비의 주도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영조 43년 선잠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왕이 향축을 전해주고 왕비의 의례 수행을 수락한 이후부터 왕비의 주도가 가능해진다거나 하는 등의 큰 흐름 안에서 국왕 왕비의 주도 관계가 어떠한지 발표문에서 제시해 준다면 밀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왕비가 사용했던 작과 여타 제기의 모양은 의소묘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약간 크게 만들었던 것 외에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였는지 여성이 사용한 것이기에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발표문엔 없었는데 오늘 PPT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예를 마치고 친잠의 제기를 대내에 보관하여서 다른 제기와 섞이지 않게 하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섞일 것이 우려되어서가 아니라 혹시 여성이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은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의례와는 구별되게 선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드러나는 것은 칭상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비, 해빈, 세손빈이 채상에서 사용했던 갈고리와 광주리 등의 도구가 가지는 의미, 도구를 사용하는 절차와 움직임에 대해서 의미부여와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친잠례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선잠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제사의식은 남성인 신하를 보내 서팽하고 왕비와 내외명부는 뽕잎을 따는 채상례만 거행했으며 조선 후기 영조대에 이르러서 정순왕후의 제사 주관을 시도하면서도 뽕잎을 따는 일만 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에 가깝다고 언급했고 발표문에서도 친상은 형식이고 친잠은 예라고 정리한 바가 두드러집니다. 선잠제의 의례 행사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서릉씨에게 제사하는 일의 중요도가 높고 세상의 일은 단순히 노동행위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었는지 아니면 영조대에 이르러 왕비의 제사 시행을 시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의미부여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다소 하나의 그 발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이제 그 선잠제의 어떤 시행과 그다음에 시기도 조선 전기부터 영조대까지 그리고 어떤 그 안에서의 제사 진설과 제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그 원고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다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또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다각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서렁 씨에게 제사를 지는 이 선잠제가 어떤 이 선잠제만의 제기 진설의 어떤 그 특수성, 그 성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어떤 그 중사면 중사, 대사면 대사 이렇게 어떤 왕실의 길래의 정제가 가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의 어떤 그 제기 진설과 수량과 규모의 어떤 정연성,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규칙을 되게 위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 이 선잠제와 그다음에 선농제를 아주 남성과 여성 혹은 이 여성이 있는 어떤 제사로서 어떤 특수성을 사실은 발견하기는 어렵고 이 중에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혈반과 그다음에 조의 차이는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인 듯하지만 그래도 같은 중사 내에서 그 차이를 두었다라는 것은 나름 그 짜여진 틀 안에서 그 차이를 나누고자 했던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가시적인 어떤 여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지만 그 부분이 저는 선잠제의 서평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정순왕후, 해빈, 세손빈의 관계 속에서 이 선잠제를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제기와 관련된 좀 또 그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잠제를 나중에 자컬레로 할 줄은 이제 몰랐던 상황에서 선잠제를 이제 친행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 관세하고 관세이, 즉 제례를 작헌을 하러 가기 이전에 이제 집례자들이 손을 씻는 기구들이 바로 이제 제기가 관세와 관세입니다. 즉 세숫대와 무랑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정순왕후 즉 초헌관 거를 만들라고 이제 준비를 할 때 제작을 새로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할 때 그런데 아한관 것과 종헌관 것도 꼭 만들라, 그래서 가는 동안에 그걸 헷갈리지 말게 하라라는 그거를 지시를 내립니다. 그 부분 역시 이제 신진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비가 이제 상향을 하고 혼자까지 하는 어떤 유일한 의례였다는 점에서 이 선잠례의 특징이 있는데 묘연 의례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그거를 더 파악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셨던 의소묘보다 약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거는 그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 외에 혹시 또 더 다른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섞일 것이 우려돼서가 아니라 혹시 여성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제 어떤 다른 곳에 대내에 보관하라고 하셨던 거를 이제 그 어떤 의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제기를 한 다음에 이런 그 선잠제를 위해서 왕비가 사용한 제기를 만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는 선잠제용 제기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영조가 이때에 이미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 선잠제가 계속 설행이 돼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선잠제가 아니라 자컨례겠죠. 이제는 자컨례가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것이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보관 차원에서 근데 이 여성이 사용한 이 제기를 어디 그 바깥에 제기고에 놔둘 곳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향후에 또 다시 설행될 것을 염두를 하고 특별히 대내에 잘 보관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책상에 쓰이는 도구들은 선생님께서 먼저 주신 이 토론문을 보고 PPT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발표 말미에 제사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노동에 대한 이해 차이는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자컨례는
아까 그 이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고유의 그 정도의 선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영조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은 예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 친잠은 형식이다라는 이 정조의 언급의 어떤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영조는 지속적으로 이 친상을 이 작헌례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결국은 중사로서 이 선잠제를 올리지 못했을 때의 그 아쉬움을 계속 이렇게 그 문맥에서 토로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영조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는 어떤 또 다른 연구의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영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연구와 어떤 다른 문헌에서는 친잠 자체 이전에 그 제사를 올리기 이전에 친잠과 친농 자체가 이 의례의 핵심이었고 그 이후에 발전을 하면서 제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기를 어느 곳으로 할 건지는 그때그때마다 좀 달랐던 듯합니다. 예, 부족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질문과 답변도 다 끝이 났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네, 네, 따로 없으시면 뭐 내년에 또 한번 네, 뵈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이제 발표와 종합 토론 그리고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선잠제 재현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증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술 세미나의 결과를 모아서 11월에 연구 논문집을 발간을 해서 각 박물관들에 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5월에 아마 코로나가 뭐 괜찮아진다면 5월에 선잠제 재현 행사를 재현된 공간에서 다시 한 5년 만에 4, 5년 만에 다시 할 텐데요. 그때 저희가 올바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 전시 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과 성북선잠박물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심층적인 학술 연구 및 기획 전시를 개최를 하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잠제와 선잠단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학술 세미나, 선잠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